원화 어디 있어요? 자, 경덕 있나요? 경덕. 자, 경화 어디 있나요? 자, 송현, 효성.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런 분위기가 어색하네요. 왜냐면 선생님이 지금 남고에 있거든요. 갑자기 뭔가 우울하죠. 네. 생각보다 우울하진 않아요, 남고도. 네. 근데 이렇게 여학생들만 있는 곳에서 인터넷 EBS 강의로가 아니라 현장에서 보는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네요. 네. 먼저 가볍게 시작을 하자면 선생님은 지금 EBS에서 한국사를 강의를 하고 있어요. 본 사람 손 들어봐요. 훌륭해요. 네. 감사해요. 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국사 그것이 알고 싶다. 수능 필수죠? 좋아요? 왜요? 이상하다. 좋아야 되는데. 네, 좋지 않아요? 네, 고마워요. 좋아요. 네. 근데 이 한국사가 수능 필수가 되었는데 너희들이 과연 한국사가 과연 대학에서 어떻게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사 시험 문제 어떻게 풀고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막연하게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서요. 조금만 더 구체화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 떨리는 것 같아요. 원래 안 떠는데 잘. 네. 긴장되네요. 가볍게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고향이 대구예요. 저 대구의 모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서 한 달 만에 서울로 상경했던. 네. 그 말은 부모님이 다 대구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친가는 이제 중구 인교동 쪽에 모르죠? 저기 반대편이더라고요. 근데 이 대구 하면은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뭐가 기억나요? 알고 있는 친구가 있다니 놀랐군요. 네, 국채보상운동 1907년 대구에서 시작이 됐죠.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국채보상운동 기념관이 있죠. 가본 사람? 훌륭합니다. 네, 역시.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그 3개의 별이 있는 그룹 아세요? 네, 훌륭해요. 네. 그 이병철 회장이 이 대구에서 삼성상회로 시작을 했거든요. 알고 있죠? 네, 그 맞은편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쌀 가게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집안은 삼성가와 라이벌. 이라고 우리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는 이 대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 정말 좋아요. 오랜만에 와서 기분도 좋고.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국사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글거려도 어쩔 수 없는. 네. 자, 뭔가 이런 수치가 나오면 굉장히 신빙성 있게 보이는 수치들입니다. 2017년도 수능 한국사에서 과연 필수로 지정했는데 대학에서는 그 필수로 본 한국사 시험을 어떻게 반영하겠는가 라고 해서 학교별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냥 몇 개만 대표로 뽑아왔고요. 이걸로 가이드라인을 좀 잡는 의미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수시 정시 나와 있는 건 알죠? 아까 다 들었죠? 예, 훌륭해요. 자, 수시에 있어서 최저 등급이라는 얘기 들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국, 영수, 탐구, 제2외국어 2개 과목 합쳐서 4. 너무 높나요? 6. 이런 정도로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추는데 이제 한국사가 낀다라는 거죠. 그거 2개가 영역 합 4 플러스 한국사 3등급 이상. 그래서 한국사가 4등급이다. 최저 불만족. 이렇게 되는 학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이제 응시만 확인하겠다. 최저만 보는데 문과는 3등급, 이과는 4등급. 자, 여기서 질문이 있죠. 자, 3등급 몇 점? 30? 35? 40?
다 45 나왔어요? 다 더 없나요? 다 45? 100? 아, 예, 100은 아니고요. 네. 만점은 50점 만점이고요. 절대평가로 해가지고 40점까지 1등급입니다. 그리고 5점씩 내려오면서 등급이 내려오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35점이면 몇 등급일까요? 아, 훌륭합니다. 진짜. 똑똑한 아이들만 왔군요. 자, 그래서 3등급은 몇 점이 돼요? 30점이에요. 30점 맞으면은 통과다라는 겁니다. 이과는 보통 보면 4등급 써 있죠. 뭐 연대, 고대, 뭐 서강대, 성균관대. 이과는 보통 이제 4등급 쪽으로 쭉 갑니다. 즉 4등급은 몇 점이에요? 25점이에요.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보죠. 만점은 50점이에요. 자, 25점은 반타작. 네, 어감이 좋네요. 반타작. 네, 좋습니다. 절반만 맞추면 문제 없다 라는 얘기도 됩니다. 정시로 가볼까요? 자, 정시 가면은 서울대에서는 문과이과 3등급 이상이면 만점을 주겠다. 그리고 내려올수록 이게 감점을 주겠다. 그러니까 가산점에서 조금씩 내려오겠다라는 거고요. 연대, 고대 역시나 문과 3, 이과 4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죠. 자, 그런데 특이한 학교가 저기 맨 밑에 하나 있습니다. 경북대. 자, 정시에서 만점은 1등급입니다. 예, 경북대는 1등급을 만점을 주겠다. 그러니까 만점이라는 게 가산점 만점을 주겠다. 맥스로. 그리고 등급이 내려올수록 0.3점을 감점, 0.5점을 감점하겠다. 이건 좀 특이한 학교입니다. 예, 한국사에 대한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는 학교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서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수능 한국사 세 줄 요약. 첫 번째, 수시 대부분 최저로 적용을 합니다. 최저. 그다음에 두 번째, 정시 대부분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이 대다수 되겠습니다. 근데 학교마다 달라요. 유형이 진짜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를 봤을 때는 그 학교 한번 찾아보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 그래서 보통 3, 4등급 이상이면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이 오세요? 아, 네. 진짜 대답이 적응이 안 되네요. 맨날 애들이 네. 그런 건 다 알아요. 뭐 이런 거 맨날 이러던 애들만 보다가 네, 좋네요. 자, 그래서 수능 한국사 요 정도로 학교에서 반영한다라는 감을 가지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딱 세 가지 한국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기서 또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하면 또 오글거릴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한국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 첫 번째입니다. 한국사는 양이 많다. 자, 손 들어볼게요. 예스, 손 들어보세요. 그렇군요. 내리시고요. 자, 아니다. 뭐가 많냐? 손 들어봐요. 네,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3명은 있었는데 갑자기 다 내리네요. 네, 쌤이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예스입니다. 네. 갑자기 제가 여러분 한국사는 전혀 많지 않아요. 막 이럴 것 같지만 정말 많아요. 제가 봐도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이 썼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 후배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는 양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시 만들고 있어요. 양을 줄여서. 부럽죠? 예, 다시 다니면 돼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네. 농담이고요. 어찌 보면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건 축복이죠. 자, 양이 많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양이 많은 거에 대한 부담감이 아무래도 한국사 수능 필수에 대한 가장 큰 부담감일 거예요. 이거 다른 공부하기에도 바쁜데 이 한국사라는 거를 뚝 들어와서 문과만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이과만 돼도 부담되죠. 과학이 얼마나 어려운데. 선생님 과학 알아요? 뭐 과학에 원도 있고 투도 있어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면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거기다가 한국사까지 해야 되면 굉장히 아이들이 심적 부담이 큰 것 같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선생님 저는 예체능인데요. 아까는 문이과만 썼는데 예체능을 다르게 적용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문과, 이과 몇 등급인데 예체능은 더 낮게 적용을 하는 학교들 꽤 있어요. 혹시 여기 예체능이 있으신 친구들은 그걸 꼭 찾아보세요. 근데 그러면 이제 부담되는 게 양이에요. 양. 이거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추천드리는 거는
지금부터 하세요. 근데 별로 와닿지 않죠. 그러면은 그 양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네, 이거 정말 중요해요. EBS 게시판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맨날 아이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 선생님 저 진짜 한국사 잘하고 싶어요.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성적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건 제가 제일 먼저 해주는 말이 저겁니다. 흐름을 먼저 파악해라 라는 거. 너무 뜬구름 잡나요?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한국사에서 연도가 중요하다. 손 들어봐요. 왠지 들면 안 될 것 같은 이 분위기죠. 자, 예, 연도 중요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저는 강의 때도 얘기하지만 연도를 알면 편리한 게 있긴 있어요. 근데 몰라도 다 풀 수 있어요. 굳이 외우진 않으셔도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프로그램 보니까 역사로 배틀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 개그 프로였는데, 그러면서 둘이 이제 누가 더 공부 잘하냐, 그래서 임진왜란 언제 일어났어? 1590년 아니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을사늑양 1905년 아 대단하군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애들이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를 보면서 저게 필요한가? 라고 하면서 봤어요. 이 연도는 사실 대학 가면은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연도를 무지하게 하고 역사를 좋았으니까 역사과를 갔겠죠? 근데 대학에서는 연도를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네. 그런 게 좀 있는데 어쨌건 중요한 건 역사에서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팁 중 하나는 연도에 대한 부담감을 버리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역사의 양에 대한 부담감의 3분의 1은 줄을 겁니다. 그러면 연도 대신 뭘 가져가셔야 되냐?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는 딱 하나예요. 전후관계. 이 전후관계는 인과관계랑도 비슷하고요. 이 전후관계를 알면 연도 몇 년이 아니라 큰 틀만 잡으시면 돼요. 그럼 그 큰 틀 잡는 법은 뭐냐? 세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Century. Do you know century? 1세기가 몇 년이에요? 100년 단위예요. 100년 단위. 지금 몇 세기예요? 네, 참고로 저는 20세기에 태어났습니다. 우린 오 같은 세대. 갑자기 기뻐. 네. 그래서 21세기예요. 근데 역사에서 21세기는 잘 다루지 않아요. 그러면 20세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세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기원 전 몰라도 돼요. 잘.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를 얘기를 할 때 처음 들어가는 게 물론 기원 전에 세워졌지만 보통 삼국 간의 항쟁을 얘기할 때 1세기부터 얘기를 해요. 그럼 1세기부터 20세기까지 딱 20개의 칸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거기에 흐름이에요. 이게 20번째 칸에 들어가 있는 사건인지 15번째 칸에 들어가 있는 사건인지만 알면 돼요. 쉽죠? 고마워요. 고개 끄덕거려줘서. 네,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간단하게 나눠요. 1부터 6세기까지는 삼국 간의 항쟁, 7부터 9세기 말 10세기까지 발음 조심해야 돼요. 10세기 초까지는 네. 요거는 이제 통일신라 발해 남북국 시대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0세기부터 14세기까지는 고려 500년 딱 10, 11, 12, 13, 14. 그 다음에 15세기부터 그 다음에 19세기까지는 보통 조선 500년.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사 부분 이렇게 가요. 이 흐름을 전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500년 단위에서 100년 단위 고려에서 5칸, 고려에서 5칸, 고려? 조선에서 5칸 이런 식으로 나눠두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수능 필수 한국사에서는 헷갈릴 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 선배가 보는 한국사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너무 디테일해져 있는데 여러분 한국사는 시기가 쫙 떨어져 있게 문제를 내겠다라고 평가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조선 전기 안에서도 디테일하게 선후관계를 물어보는데 너희들은 조선 문제를 낸다 하더라도 삼국시대 선택지 하나, 고려시대 선택지 하나, 일제강점기 선택지 하나, 조선 선택지 하나, 조선에서 일어난 일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공부 양에 대한 부담감이 줄게 돼요. 이러면. 네. 흐름 1세기부터 20세기까지 딱 20칸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수업할 때 항상 그거 먼저 얘기하고 수업을 합니다. 그거 알면 역사 흐름 잡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자, 분류를 잘해줘야 된다. 역사는 당연히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여러분 교과서를 보면 시간 흐름에 따라서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사 아직 안 배웠다 손 들어봐요. 훌륭한 학교네요. 아마 입시 때문에 고학년으로 올렸을 거예요. 수능 필수라서. 네. 그런데 교과서를 잘 보잖아요. 정치 파트, 경제 파트, 사회 파트, 문화 파트, 그리고 난 다음에 고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분류. 뭐 그 정도는 다 알아요, 선생님. 교과서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안에서의 분류까지 해놓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책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책상을. 지저분하죠? 저는 알고 있어요. 여학생들이라 다 깨끗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 네. 쌤도 예전에 여고에서 1년 동안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어쨌건 책상을 막 어지럽혀 있어. 서랍을 열면 막 섞여 있어. 그 안에서 원하는 걸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분류를 잘 해놨어요. 뭐는 어디에 있고 뭐는 어디에 있고 뭐는 어디에 있고 그러면은 그거 그럼 두 번째 서랍 저 끝에 있어. 바로 찾아와서 가면 돼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 외울 게 굉장히 많죠. 이것저것 막 외웠어요. 한 군데 그냥 다 섞여 있어. 그 안에서 문제는 하나를 찍어서 물어봐요. 그럼 그걸 이제 여러분 기억 속에서 저기저기 막 헤매면서 찾고 있죠. 분류를 하셔야 돼요. 이러면 양이 줄어듭니다. 이거 한국사 안 배운 친구들한테는 죄송한데요. 배운 친구들한테 먼저 얘기를 하자면 경제 파트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친구들이. 말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이게 도대체 내가 이거 알아서 어디서 써먹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어려운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경제 파트는 어느 시대든 간에 딱 4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경제잖아.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뭐가 가장 중요했을까요? 돈, 쌀. 쌀은 어디서 나와요? 쌀가게에서 이러면 안 돼요. 땅에서 농사를 짓죠. 그쵸? 그러면 땅이 중요해요. 그 땅을 어떻게 했는가? 토지제도.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요. 이거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세하게 쓴지는 모르겠는데 백성들 입장에서도 이걸 얼마큼 걷어가느냐는 정말 큰 거예요. 세금을 10분의 1 정도 걷어가면 그래 먹고 살만하지. 근데 갑자기 막 시기가 이상해져가지고 막 2분의 1 걷어가고 막 이러면 정말 봉기 일어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백성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세금제도, 수치제도. 그다음에 세 번째 지배층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양반 귀족들은 경제적으로 어떤 걸 누렸는가. 네 번째 평민들은 뭐 먹고 살았는가. 농사짓고 살고요. 물건 만들어서 팔고요. 장사하면서 살고요. 이러면 모든 시기의 경제는 끝나요. 고대 때의 토지, 수치, 양반, 평민. 중세 때 토지, 수치, 양반, 평민. 요것만 보면 돼요. 근데 이걸 분류를 안 해놓으면 굉장히 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국사의 양을 줄이려면 흐름을 파악하고 분류를 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세요.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한국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 모두 다 한국사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일까요? 맞다. 손 들어봐요. 한국사 어렵다.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 꽤 있네요. 아니다. 쉽다. 손 들어봐요. 쉽다.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네, 고마워요. 네. 선생님 생각입니다. 네,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제 생각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이니까 안 어렵죠. 맨날 그러잖아요, 선생님들. 뭐 시험 끝나고 뭐 선생님 쉽게 낸다면서요. 쉽잖아. 다 그러지 않아요, 선생님들? 네. 전 진짜 쉽게 했는데 애들이 또 맨날 다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네. 자, 한국사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첫 번째, 혼자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이거 정말 큰 착각입니다. 보통 수학이라든가 이런 이해 과목들은 선생님의 설명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사도 혼자서 하기 굉장히 어려운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국사책을 딱 펴놓고 그걸 공부하려고 보세요. 진짜 모르는 단어가
제가 한번 국정교과서 있을 때 여러분 선배들 경제 파트를 하도 어려워하길래 단어만 뽑아가지고 그걸 외우게 만들었어요. 경제 한 파트에 120개 단어가 나왔어요. 예, 그만큼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책엔 분명히 설명은 써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가요. 너무 짧게 써 있어요. 그럼 누가 그걸 옆에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쉬워져요. 네. 한국사를 혼자서 하는 친구들은 저는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대단. 거의 암호를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진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옆에서 누군가 쉽게 비유를 들면서 이해를 시켜주면 정말 쉽게 공부할 수 있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게 한국사예요. 지금까지 어렵게 공부하셨던 친구들은 한번 정말 학교 선생님 수업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EBS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말 내가 지금 혼자서 괜히 힘 뺐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하는 과목이 아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한국사를 배운 친구들, 자, 세종대왕의 업적 뭐가 기억나요? 훈민정음, 그쵸? 또 지편전, 또 장영실, 그래요. 세종대왕이 장영실을 낳았죠. 또 누구? 자경루. 자경루가 뭐예요? 무의식이. 왜 자경루가 무의식이에요? 해식이었어요? 오, 놀라운 사실이네요. 네. 자, 자경루. 또 뭐라고요? 농사직설. 오,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안 배웠다면서요? 선행학습 금지법인데. 또 칠정산. 우와, 칠정산이 뭐예요? 달력. 조선시대 때는 달력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칠정산 써있고 1월 1일. 훌륭합니다. 그거 다 알고 있구나. 네. 제가 그럼 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세종대왕은 조선에서 최고의 성군이죠. 그러니까 대왕이잖아요. 정말 훌륭한 임금이에요. 근데 그 시대 때 살았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조선의 유례없는 가뭄이었어요. 몰랐죠? 죄송해요. 정말 유례없는 가뭄이어가지고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애민정신, 나 백성을 사랑하는데 저렇게 고통받으면 내가 잠을 못 자지 하면서 이제 신하들을 들들 볶죠. 야, 어떻게든 빨리 방법을 생각해봐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자경루.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 앙부일구. 해시계.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시간은 몇 시뿐만 아니라, 물론 자경루는 그 시간이지만 해시계 앙부일구를 보면 절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을 관측을 해야죠. 별자리 움직임. 혼이관이 통해가지고 별자리 움직임을 관측을 해가지고 이 절기를 맞춰야 돼요. 뭐 농사 짓는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농업을 어떻게든 발전시켜 보려고 무슨 책도 만들어요? 농사직설. 그 전까지는 외국 수입해와가지고 그거 우리나라 풍토에 맞지도 않는 거 그냥 지었다가 다 말라 죽고 막 이랬던 책이었거든요. 이제 농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이제 다들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한 거예요. 괜히 한 게 아니에요. 4군 6진 개척 들어가죠. 그것도 어찌 보면 농경지 확보의 의미도 좀 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 때 굉장히 가뭄으로 힘들었구나.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방면으로 세종대왕이 애를 썼구나. 이러면 그거 다 외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보려면 외울 게 너무 많아져요. 네. 그래서 역사를 쉽게 하려면 설명을 들으세요. 그리고 더 깊은 교과서에 쓰여 있지 않은 얘기들을 들으면 이해가 빨리 돼요. 그럼 쉽게 갈 수 있어요. 네. 혼자서 애쓰지 마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혼자서 하기 어렵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왜? 정말 중요하죠. 사실 이건 뭐 한국사만 중요하겠습니까? 모든 과목들이 다 지적 호기심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뭐예요? 궁금한 것들. 네. 이런 것들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해야 되는데 역사에서도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사소한 거에서는 단어. 자경루가 아까 무의식해라 그랬어요. 자경루가 왜 무의식해냐? 물의 원리를 이용해서 시간을 알려주거든요. 근데 자경루의 뜻이 뭐냐면 자자는 스스로 자자고 격자는 칠격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잠영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물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물의 움직임에 따라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시간을 산출해내면 그 앞에 관리가 이렇게 하나 딱 보고 있어야 돼요. 얘를 보고 있다가 몇 시입니다. 딱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인건비를 감축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장영실이 주도해가지고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이건 보고 있지 않아도요. 그냥 때 되면 물 부어주면 알아서 그냥 띵띵 틱 자시 이러면서 이제 인형이 얘기를 해줘요. 스스로 북을 치면서 이게 딱 시간을 알려주는 스스로 자명종처럼 한다의 의미가 작용 루예요. 루는 누각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옛날 10,000원짜리라든 보면 그냥 철기둥, 쇠기둥 이런 2개만 있고 항아리 몇 개만 있잖아요. 그 누각이 다 없어져서 그래요. 예, 그걸 이제 복원해 놓은 게 지금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어 하나라도 그 의미를 알면 쉬워져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질문을 던지세요. 이거는 왜 이렇게 불러요? 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세요. 그러면은 그거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은 더 쉽게 그게 기억나고 알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더 확장된 개념으로서 왜라고 하는 거는 사건의 원인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호기심. 김춘추가 알죠? 김춘추. 네. 이 김춘추가 고구려에 가가지고는 우리 동맹을 맺읍시다 그랬는데 연개소문이 싫어. 해가지고는 해가지고 다시 당나라로 가가지고 동맹을 맺읍시다. 어우 좋아. 니하오. 따자하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됐잖아요. 김춘추가 왜 고구려에 갔을까요?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화 같은데 보면 대표적인 기억나는 영화가 이러면 또 세대 차이 나는데 300이라는 이거 얘기해도 되나?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그 본 친구 있어요? 손 들어봐요. 고마워요 같은 세대. 네. 거기 보면 유명한 대사가 있죠. This is Sparta 하면서 이렇게 퍽 발로 치잖아. 있어요. 그 스파르타 왕이 그 페르시아 그 사절을 이렇게 발로 퍽 쳐가지고 저 밑에 구덩이에 떨어뜨리는 정말 무섭다 할 정도의 그 장면이 있어요. 사신이야. 사신은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기분 나쁘면 에이 하면서 딱 목 빼가지고 보내버려요. 근데 김춘추가 직접 갔어요.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다른 사람 보내면 되는데 왜 직접 갔을까요? 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재밌어져요. 이러고 그냥 넘어가면 궁금해서 잠을 못 자겠죠? 네. 그래서 얘기를 잠깐 하자면 그 당시에 백제랑 신라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예전엔 좋았던 적도 있었죠. 근데 진흥왕이라고 하는 신라 왕이 백제 왕을 좀 속였어요. 그래가지고는 죄송해요. 배신하고 한강역을 장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백제가 완전 화가 나가지고 신라 너희는 우리의 철천지 원수다 해가지고는 계속 그때부터 백제는 신라를 공격을 해요. 백제 마지막 왕 누군지 아는 사람? 그쵸. 걸상왕. 의자왕입니다. 의롭고 자애로운 왕이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이 의자왕 때 총명하고 이런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의자왕 초기 때에는 굉장히 백제가 신라를 괴롭혔어요. 그래가지고 신라의 성 40여 개를 뺐습니다. 이건 신라 입장에서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 근데 그 성 중에 뭐가 있었냐면 대야성이라는 성이 하나 있어요. 그 대야성의 위치를 보면 백제와 신라 사이에 있는데 거기가 뺏겨버리면 백제가 바로 신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신라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데 그렇게 중요한 만큼 중요한 사람을 안 쳤겠죠. 김춘추는 왕족이에요. 선덕 여왕의 조카고요. 그 다음에 김춘추가 거의 잘 나가는 정말 최고의 정치가였죠. 다음에 진짜 왕 될지 모르는 대가 끊기면 최고의 정치가였는데 그 김춘추의 딸 가장 이뻐하는 여러분 아버지처럼 이뻐하는 고타소를 이제 품석한테 시집 보냈는데 그 둘이 그 대야성을 지키고 있어요. 품석, 김춘추의 사위입니다. 근데 백제가 공격해오자 품석이 어떻게 했냐면 항복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끝까지 싸우다 함락당한 게 아니라 항복했어요. 삼국사의 기록에 보면 우리가 항복할 테니까 목숨만 살려달라. 그래가지고 병사를 딱 나갔는데 백제 장군이
약속을 어기고 죽이자 결국 자살했다라는 기록과 또 다른 기록은 이제 항복을 했더니 백제 장군이 죽여가지고 사비성으로 보냈다라는 기록 뭐 두 가지가 있어요. 결론은 둘 다 항복을 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신라에서 여러분 화랑도 알아요? 그래요. 화랑도 알죠. 거기 보면 임전무태 있어요. 전투 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항복하면 안 돼요. 무조건 싸워야 돼요. 퇴각하면 안 돼요. 황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관창? 역사는 흐른다.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관창이 계속해서 싸웠던 이유도 그거예요. 화랑 정신이에요. 근데 품성은 항복했어요. 그리고 정말 전략적 요충지를 백제한테 넘겨줬죠. 그러면은 말이 나오죠. 네 사위가 저래가지고 지금 신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거예요. 첫 번째,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두 번째로는 자기가 정말 이뻐하던 딸이 죽었어요. 복수해야죠. 백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 두 가지 정도 이유, 그 플러스 몇 가지 더해서 본인이 움직인 거예요. 내 딸도 죽고 어차피 지금 이거 가면 나 정치적으로 생명도 잃을 것 같은데 돌파해보자. 그래서 고구려한테 간 겁니다. 그때 고구려가 맞이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연개소문이었죠. 그래서 연개소문이 가가지고는 실제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김춘추가 유능한 인물이라는 걸 알고 가두고 죽이려 그랬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김춘추가 가서 형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예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광개토대왕 때 우리 저 사이 좋았잖아요. 뭐 이런 얘기는 안 했겠지만 어쨌건 병사를 좀 부탁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연개소문이 한 얘기가 신라 너 예전에 우리 고구려 땅 뺏어갔지? 그거 내놔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김춘추는 뭐라 그래요? 저는 왕이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가둬.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사형하려 하다가 도망가죠. 극적으로. 정말 죽을 뻔했어요. 김춘추 그랬구나. 이러면 그 이야기가 재미가 있어지면 어렵지 않아요. 역사는 재밌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왜라는 질문을 계속하세요. 어떤 사건이든 왜라는 질문을 계속하세요. 그러면 그거를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이게 완전 추리소설 뺨쳐요 진짜. 정말 이런 게 있었구나. 우와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저처럼 역사학과를 진학하고 역사를 전공하는 애들이 여기서 생길지도 몰라요. 정말 매력 있는 과목이 역사입니다. 네. 벌써 두 번째까지 했네요.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여러분 화장실도 못 가고 힘들죠? 빨리 할게요. 네. 자, 세 번째입니다. 한국사는 재밌다. 이거 벌써 답을 얘기한 것 같은데. 자, 한국사 재밌다 손 들어봐요. 고마워요. 네. 손 안 들어도 미워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네, 한국사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이 재미없는 친구들은 아직 그 매력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숨은 진주예요. 여러분 졸업할 때까지 재미를 못 느끼면 여러분 손해예요. 정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스. 첫 번째입니다. 자,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은 뭘까요? 학교에서 많이 봐요? 왜 이렇게 다들 똑같이 대답하지? 보통 어르신들이 많이 얘기하기를 싸움 구경과 불 구경이 재밌다라고 하죠. 재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마도 뭐 불 구경 많이 못 봤겠죠. 그때는 뭐 폭죽놀이 이런 것도 별로 없었을 테니까 불이 활활 타면 멋있잖아요. 와, 흔히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다 같이 모닥불 앉아 있듯이 이러고 보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사람이 있고 인명피해가 있으면 그건 또 얘기가 달라지지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싸움 구경. 흥미진진합니다. 정말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요. 와, 그러면서 서로의 기싸움이 정말 흥미진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마나 역사 뭐 영화 볼 때 갈등이 없어. 안 보죠, 그렇죠? 네, 뭐 김치 등장하고 뭐 이래야 보잖아, 그렇지?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불구경과 싸움 구경을 가장 많이 얘기하는 과목이 역사예요. 막 경복궁 그거 다 불타고요, 그냥 황룡사 그냥 불태우고요. 와, 진짜 막 스케일이 큽니다. 싸움.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80만 대군이었어요. 수나라 들어왔을 때 113만이었어요. 스케일이 다릅니다. 쫙. 흥미가 있어요. 정말. 물론 이걸 좀 더 들어가면 전쟁은 재밌다 표현하면 좀 그래요. 그 안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게 전쟁이죠, 진짜.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양상들을 볼 때에는 굉장히 치열한 머리 싸움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심리가 반영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 들어가면 전사 연구에 뭐 전쟁 역사만 막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있어요. 재밌습니다. 네. 내가 최근에 본 역사 영화 뭐 있어요? 명량, 암살, 영린. 야, 등짝 보러 갔군요. 현빈. 제가 옛날에 영린 무대 인사를 갔어요. 거기 오는 거를 기회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와 정말 저 그때 깜짝 놀랐던 게 뭐였냐면 이게 제가 자리가 좀 늦게 예매했더니 좀 뒤쪽이었어요. 그래서 아쉽다. 그래도 가까이 보고 싶었는데 뭐 그래도 뭐 직접 보는 걸로 만족하지 뭐 이러면서 앉아 있었는데요. 무대 인사를 해요. 쫙 들어와가지고는 플래시가 탁탁 터집니다. 진짜. 오 저게 스타구나. 그러면서 터지고 왠지 나도 찍어야 될 것 같고 막 찍고 있고. 그리고는 이제 한 명씩 짧게 인사해요. 뭐 배역석에서 뭐 저희 화려한 등장 뭐 이러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짧게 얘기하고 나가거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 나가시면서 앞에 한 3-4줄이 같이 나가요. 오 진짜 신기했어요. 그래서 앞에 가서 영화 봤죠. 네. 따라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영린이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역사 영화를 좀 봤어요. 그래서 애들이 계속 물어봐요. 쌤, 그 암살에 나오는 그 사람 진짜 신적 인물이에요? 뭐 이러면서 뭐 물어보는데 나 영화 못 봤다 미안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대답해주다가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명량.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어. 카리스마. 암살. 유명한 대사 있죠. 저는 거기 감동받은 대사가 하나 있어요. 너 이렇게 해가지고 저 몇 죽인이라고 무슨 의미가 있냐? 독립. 거기에 어떤 대사가 저는 감명받았냐면요. 싸워야지.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거 알려야지. 저는 그 대사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근현대사를 배우면 애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선생님 너무 어렵습니다. 일제강점기 이거 뭐 그렇게 신나는 역사도 아니고 우리 일본한테 당했다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이거 너무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요. 그 핵심이 그 말에 꽂혀 있어요. 감독이 의도한 바죠. 맞아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한 이유는 그걸 잊으면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잊으면 없던 일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일제 지배가 축복 아니었느냐? 라고 했을 때 아무도 맞서 싸운 사람이 없으면 그걸 반박할 수가 없어요. 잘 좋게 살았으니까 아무도 반항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우리는 독립운동 과연 그들이 얼마만큼 정말 많은 역할을 했는가. 역사 뭐 좀 더 스포일러를 하자면 결국에는 이제 핵폭탄 2방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이 패망을 했죠. 그랬을 때 과연 독립군은 과연 얼마만큼의 역할을 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 대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운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을 원했다라는 걸 알릴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들한테도. 네. 갑자기 영화 홍보에 장이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사극 역사 영화는 항상 상위권이에요. 진짜로. 항상 상위권에 랭킹이 되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역사 정말 싫어하는 애가 있었어요. 역사 시간마다 자요. 재미없어요. 외울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걔도 사극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학생일 때인데 나한테 좀 재밌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역사책 없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좋은 거죠. 물론 100% 팩트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걸로 인해서 흥미를 갖고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건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사극 역사 영화 이게 항상 상위권에 있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 일어난 일. 소설이 정말 허무맹랑해요. 정말 일어날 것 같지도 않아. 그럼 별로 재미가 없듯이 정말 사실 같기도 한데 정말 어떻게 이런 그림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이러면 재밌는 거잖아요. 역사에서 그런 얘기 진짜 많아요. 하필이면 그때 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흥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역사를 가장 재미없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시험이에요. 시험이 없으면 역사는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국사 필수가 되면서 시험을 어렵게 내지 않겠다. 여러분 사회탐구 10과목 중에 지금 한국사가 정말 탑 어렵습니다. 분량은 다른 사탐 과목이 한 2배 이상 되고요. 시험 난이도 자체도 지금 너무 어려워요.
변별을 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서울대는 필수로 지정해놨고 그 아이들 변별을 줘야 되니까 어렵게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짜잘한 것까지 다 외워야 되고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업 부담 경감도 있지만 그래도 역사를 정말 시험 부담 없이 재미있게 한번 해보자.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지 않느냐. 아이들도 진짜 그런 다른 얘기들, 교과서를 벗어난 이야기들, 교과서 내용 반드시 배워야 하는 건 줄이겠다. 대신에 하고 싶은 얘기들을 더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교육과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없애는 대신에 조금 더 역사의 흥미를 가지고 학문적으로 좀 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역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세 가지를 마무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오해와 진실, 양이 많다. 맞아요, 양은 많아요. 근데 그 양을 줄일 수 있는 공부 방법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역사는 어렵다. 혼자 하면 어려워요. 네, 진짜로 강의를 들으세요. 수업을 듣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역사는 재밌다. 이 세 가지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찌 보면 마지막이 중요하죠. 오늘의 사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 간단합니다. 항상 간단해요. 근데 애들이 몰라요. 예. 교과서를 펴요.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 예, 교과서 딱 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외워요. 달달 외워져. 줄치면서 외워져. 막 직시심체 막 팔만대장경 상정고금님은 막 이러면서 막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는 크게 좋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참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일단 공부의 원리가 있어요. 처음에는 입력이 돼야 돼요. 뭔가 들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를 알려면 뭔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을 듣거나 책을 보거나 그러면 이제 입력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업 들었으니까 나 이제 다 알아. 끝. 착각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스스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정리가 된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근데 많은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하냐면 시험 기간이 되면 일단 문제집을 펴요. 문제를 풀어요. 틀리죠. 답을 봐요. 답은 이거구나. 그리고 시험을 봐요. 이런 친구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아닙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교과서. 개념을 잡으시고요. 그리고 수업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따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쭉 하세요. 내가 정말 이해를 했는가? 선생님이 이해한 걸 설명을 해줬지만 그게 나의 방식대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전 역사니까 역사를 얘기를 할게요. 이거 미리 얘기하면 스포일러인데. 어쨌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요. 앞에 얘기했던 거 뭐가 기억나요? 여러분들이 과연 한국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세 가지를 다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예시를 했던 거를 정확하게 다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아까 한국사 수능 필수에서 어떻게 반영하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마 집에 가면 모르는 친구도 꽤 많을 거예요. 그걸 스스로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적어 보세요. 그래서 적을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아는 거고 못 적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와 잘하지 못하는 친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딱 한 가지.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친구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고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학생들, 애매하게 그냥 이거 아니야? 이러고 넘어가는 애들은 시험에 나오면 틀려요. 그건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이에요. 딱 그 한 가지 원리입니다. 네.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 나름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꼭 풀어보고 시험을 보셔야 돼요. 네. 그 확인을 시험 때 하시면 너무 슬프잖아요. 내가 이걸 몰랐구나. 기말고사는 열심히 해야지. 그러고 다시 놀고 이런 게 반복되는데 요게 꼭 필요해요. 원리에선. 한국사로 갈게요. 일단 수업을 들으세요. 이미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EBS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EBS는 정말 많은 선생님들과 훌륭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심초사 연구하시고 강의한 주옥 같은 강의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들으세요. 정말 많아요. 그냥 딱 보고 필이 왔다. 그럼 그거 들어요. 근데 지루하다. 그럼 바꿔요. 이분 건 들어볼까? 그래 지루해. 그럼 바꿔요. 그럼 이분 거 괜찮네. 들을만해. 그럼 그거 그냥 다 들으세요. 어떤 과목, 어떤 강의든 수능 강의든 내신 강의든 학교 시험 강의든 무슨 강의든 자기가 맞는 사람을 찾아서 들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확인을 해봐야겠죠. 나름 스스로 정리하세요. 저는 강력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래요. 일단 수업을 듣고 덮어요. 다 덮어요. 강의도 끄고 그 다음에 빈 종이 하나를 딱 꺼내요. 그리고 선생님이 판서한 내용을 그대로 적어요. 거기서 적은 거는 내가 아는 거고 못 적은 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못 적었다. 아 이거 뭐였지? 단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럼 다 적어놓고 다시 확인하면서 빨간 펜으로 적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빨간 펜 적은 것만 보면 돼요. 일단 스스로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겠죠. 문제를 풀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 좀 그러면 정리한 다음에 옆 친구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했던 얘기 똑같이 설명해주세요. 예시 똑같이 하세요. 신에게는 아직 12척 뭐 이러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께 됩니다. 그리고 설명하다 보면 이거 뭐였지? 이건 왜 그렇지? 선생님 이거 뭐라 그랬지?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게 궁금해지면 찾아봐요.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해당되는 원리예요. 수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짓이 바로 해답 보고 푸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수업 들으면 문제 술술 잘 풀려요. 그렇구나. 나 천재 아닌가? 그리고는 혼자 풀면 절대 안 풀려요. 왜냐하면 정리를 안 했고 자기가 다시 한번 풀어보질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되면 아는 거고 이게 안 되면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 수업을 듣고 정리하고 시험 보기 전에 확인하세요. 그걸 수능 때 확인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런 친구들 분명히 있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너무 시간이 짧아요.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네. 위에 어렵죠. 지지자, 부려, 호지자, 호지자, 부려, 락지자. 네, 이렇게 됩니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해요. 역사를 좋아해 주세요. 역사를 정말 좋아해 주세요. 그러면은 열심히 외운 사람, 공부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역사를 좋아하면. 근데 이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더 새로운 것들을 알고 싶어하고 이런 그런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학자가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든 이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사에 대해서 얘기한 강사 김준호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한국사가 필수 과목 돼서 되게 공부하기 막연하고 부담스러웠는데 되게 흥미로운 과목인 걸 알았고 훨씬 더 전부 다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사 분량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될지 잘 몰랐는데 그냥 오늘부터라도 시작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흐름을 알고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넣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공부할 거예요? 네.